안녕하세요. 전 세계 기업 영업의 전문화를 위해 컨텐츠를 만들고 교육 컨설팅하고 있는 프론티어 비즈 대표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사라질 확률이 0.013%, 0.0041%밖에 되지 않는 직업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의 열풍, 인공지능의 열풍이 불면서 직업에 대한 불안정, 또 고용에 대한 불안정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아주 희박한 퍼센테이지로 사라질 확률이 적은 직업을 소개한다고 생각을 하니 매우 흥분이 되고 또 설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척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 화면을 띄우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스테이지는 총 세 가지인데요. 각각을 살펴보시면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서의 B2B 영업, 그리고 사례로서 오늘날 정형외과 의사들이 원하는 보험 판매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의 판매 훈련 프로그램, 전략적 판매 전문가 양성 과정 홍보 포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스테이지 세 번째는 HR 관련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코너고요. 자, 그렇지만 향후에 여러분들 중에 회사의 어떤 직원들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이 정도 내용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유익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서의 B2B 영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진들이 미래의 직업 고용 보고서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연구 논문은요, 사실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어,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좋은 그 자료가 되겠는데요. 뭐 BBC 방송이라든지 또 어떤 미래의 전망성이 좋은 직업에 대한 분류를 할 때마다 이 리포트가 항상 기준이 됩니다. 상당 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10년 넘게 다 들어온 내용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저는 기업 영업 교육 전문가로서 이 세일즈 직군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좀 발췌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맨 왼쪽에 제가 그 발췌를 해온 이미지를 보시면 이 리포트에 총 702개에 달하는 직업군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직업은 맨 위에 있는 702번째가 되겠죠. 텔레마케터입니다. 또 반면에 거의 사라질 확률이 0%에 가까운 직업이 있는데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테라피스트와 관련된 치유하는 테라피스트 직업이 2위에 선정이 되었죠. 자, 제가 세일즈 직군만 따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9개의 직군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약 7개에 달하는 직군들은 600위권 밖에 있습니다. 거의 사라지는 직군 쪽에 가까이 가 있는 반면에 유독 2개의 세일즈 직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013% 그리고 0.0041%라고 하는 정말 희박한 퍼센테이지로 확률로 사라지지 않는 쪽에 거의 위치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14위에 랭크되어 있는 세일즈 엔지니어스 그룹은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다시피 주로 기술 영업진에 해당하는 영업 직군이 되겠습니다. 어, 소위 말하면 기술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일즈 직군들은 거의 사라질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주목해 보고 싶은 직업군은 59위에 랭크되어 있는 세일즈 매니저스 그룹이에요. 자, 이 세일즈 매니저스를 직역하면 영업 관리자인데 사실은 저 600위권 밖에 있는 세일즈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군과 대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일즈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역시 직역하면 영업 관리자인데요. 이 사라지는 직업군에 해당하는 세일즈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단순한
숫자 관리를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영업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제 AI 시대에서는 그러한 역량으로는 발을 붙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거의 사라지는 직업군에 포함이 되나 이 59위에 랭크되어 있는 세일즈 매니저스는요. 소위 말하면 전략 기획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한 영업 관리자를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려면 제가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또 하나의 자료 화면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기능적으로 봤을 때요.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기능적인 요소로만 살펴보면 세계적인 많은 미래학자나 세일즈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들은 기업 내에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집약된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AI, 플랫폼, 스트래티지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손길이 닿는, 즉 휴먼 터칭이 필요한 요소는 빨간 줄로 제가 그어놨습니다만 스트래티지,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AI나 플랫폼은 단순한 관리적 기능의 몇몇 사람들만 관리 요원으로 붙으면 되는 거고요. 사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이 고유한 역량으로 AI나 플랫폼이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트래티지도 B2C와 B2B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B2C의 대표적인 전략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플랫폼들은 뭡니까?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쿠팡이라든지 쓱닷컴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오픈 플랫폼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플랫폼에는 개인 고객들이 인입이 되어서 구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데이터 흔적을 남겨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매우 용이합니다. 그런데 B2B는 어떻습니까? 모든 기업들, 또 기업 내에 있는 구매 영향력자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고객사들은 우리 영업 대표들이 실제적으로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컨택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의 숨어있는 니즈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고객 데이터에 기반해서 휴먼 터칭 영업이 가능한 직업군은 오로지 세일즈 매니저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맨 오른쪽에 제가 정리해 놓았다시피 전략 기반의 휴먼 터칭 영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보신 바와 같이 사라질 확률이 거의 떨어지는 그러한 직업군으로 승승장구해 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스트레티지, 기획 능력이라는 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 영업 마케터로서 그에 상응한 역량과 마인드가 준비된 사람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살펴보았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서의 B2B 영업은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수반하는 영업으로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어갈 수 있는 직업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그 사례를 하나 좀 갖고 와봤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의 경영 컨설팅사인 코른 페리에서 발표했던 영업 환경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이 나왔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제 그 보험 상품을 구매를 할 때 그들이 이제는 과거와 달리 선호하는 보험 판매인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오늘날의 고객들은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포모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포모를 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자, 포모는 여러분들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상품이나 솔루션을 구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외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들을 나타내는 증후군 아니겠습니까?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팬데믹 이후에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하면서 많은 고객들은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fear of messing up, 즉 어떠한 제품이나 솔루션을 오히려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포모보다 포무가 더욱더 대세가 되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흐름들은 그럼 영업자들에게 어떠한 그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핵심은요, 고객이 구매를 점점점 기피하고요. 또 설사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과거보다 구매 주기가 점점점 느려진다는 겁니다. 예, 2개월 걸릴 게 4개월이 걸리고 4개월이 걸릴 게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물을 영업자들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극복을 하는 최고의 방법은 중간에 제가 원문을 발췌를 해왔습니다만 맥락을 전후해서 제가 직역과 의역을 함께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보험 판매인들은 정형외과 의사에게 어떤 상품을 팔려고 했을 때 단순한 상품이나 솔루션만을 제안하지 말고 그 상품과 인접한 산업에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의사들은 그 보험 판매인을 단순한 보험 판매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산업의 전문가로서 지식 공유자로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영업자들을 신뢰하게 되고 더욱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성과가 담보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포물을 극복하는 핵심은요. 지식 공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능력들을 끊임없이 고객에게 제공해 줬을 때 고객은 훨씬 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 영업인에게 말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시 한번 뭐 복습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만 의료과실 보험 상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탁월한지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이제는 어떤 상품을 팔려면 그 상품 얘기를 하지 말고 정형외과 의사가 직면할 수 있는 의료과실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식, 유용한 지식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오른쪽에 제가 정리해 놓은 바와 같이 고객의 근본적인 욕구를 영업자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단순한 보험 판매인이 아닌 지식 공유자로서 포지셔닝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의 보험 판매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기획 능력이 가능한 그러한 전문가 영업을 펼쳤을 때 가능한 하나의 영업 활동이 된다라는 어떤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와 같은 전문가 영업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궁극의 판매 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했고 런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복합 판매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 컨설팅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B2B에 있어서 전략적 판매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 컨설팅 프로그램이 다시 런칭되게 된 배경을 좀 요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엄밀히 얘기하면 이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하기까지는 약 3년 반이 걸렸는데 한 1년 반 전에 사실은 제가 1차 런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파일럿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한 것이죠. 더 많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최종적인 버전을 출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요.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저하게 거래 선별 전략 수립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들은 매년 4, 4분기경에 차기년도 영업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보통 담당자별, 제품별, 지역별, 거래선별로 목표 금액을 취합한 다음에 상위 리더가 최종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형태죠. 문제는 그 목표 금액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영업이 어려운 점은 우리의 계획과 달리 고객사 내에 여러 변수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오직 개별 거래선들에 대한 정밀한 판매 전략 수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핵심은 제품과 기술이 아닌 구매 영향력자별 성취와 성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품과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죠. 예, 예외적으로 제품과 기술이 아주 독보적이거나 첨예한 이슈일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구매 결정은 거래선 내 다양한 구매 영향력자들의 직간접적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B2B도 결국은 B2B2C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른바 고객사 내에 다양한 개인별 성취 요소들을 기업의 성과 요소들과 함께 다룰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판매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늘 그렇듯 저만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의 개발에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박 3년 반이 걸렸는데요. 그야말로 저의 모든 영업교육 콘텐츠의 결정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복합 판매 수행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세미 컨설팅 방식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향한 전략적 판매 전문가를 양성하고요. 또 영업 조직 내에 반영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까지를 기본 목표로 세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와 같은 표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만 단언컨대 기업 판매 컨텐츠에 관해서는 이 이상은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영업 전략적 판매 역량 강화 교육 전개도 요약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 우상단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정통 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정통 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가 세미 컨설팅 방식으로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입과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텝인 핵심 역량 교육 기본 과정을 먼저 이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크게 핵심 역량 교육 프로그램과 정통 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핵심 역량 교육 기본 프로그램만 사실 이수를 하셔도 우리 영업 직원들이 일반적인 영업 활동에서 성과물을 만들어내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다만 핵심 역량 교육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나 혹은 그에 준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가 정통 영업 컨설팅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가급적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궁극의 방향은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 내에 반영구적 영업 전문성을 내재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판매는요. 단 한 번의 거래가 아닌 고객과의 반복되는 거래, 또 추천되는 거래, 장기 거래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논리적이고 가시적이며 반복 가능한 검증된 도구를 통해서 영업대표의 영업활동 자체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개인과 조직의 성공 프로세스로 자산화, 축적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최적화를 시키면서 제가 기존에 활용했던 영업관리자 교육을 과감히 없애고요. 전략과 전술에 기반해서 대상자별 역할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요. 참고로 영업관리자 및 우수 인력들은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숫자 관리하고 사람 관리만 하는 영업관리자의 역할은 이제 AI 기반 불확실성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전략 영업 마케터로서 전략 코칭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정통 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고객 데이터 기반의 거래선 전략 수립을 영업대표와 함께 진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우리 회사가 가져오는 모든 수익의 실제적인 그 단초는 거래선들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뜬구름 잡는 영업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거래선에 대한 촘촘한 판매 전략 수립을 통해서 최소한의 불확실성을 가져가고 확실성으로 영업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영업 대표는 설사 영업 관리자가 없다 하더라도 본 프로그램을 본인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셀프 코치가 돼서 전략 판매, 전략 업무를 전개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사라질 확률이 0.01%, 0.013%, 0.0041%밖에 안 되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돼서 총 3개의 스테이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자 기회라면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번 컨텐츠 업데이트와 최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상세한 제안서 안내 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엊그저께도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들을 좀 썼습니다. 저는 타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저의 일로서 타인들을 도울 뿐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다 저를 위한 일일 뿐입니다. 단지 나의 일로서 타인들을 돕고자 했을 때에는 저는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전과 신념과 저 나름대로의 사원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객이 지불하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 않게 하고자 하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각각의 개별 정신들이 또 정리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의 전심을 다해서 궁극의 판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전체적인 모든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